아니 근데 준석이를 만난 김기현의 그 의도는 뭐였을까? 왜 만났을까?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뭐 믿어드리자면 예. 당 대표니까 어. 이준석이 신당 차리면 위험하니까 그거 못 하지 말고 들어와라라고 설득하려고 만난 거고. 참 바보같이. 네, 예. 네, 그거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게다가 아, 저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냈던데 예. 이준석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 아예 대놓고 분탕을 친 해당행위자예요. 그러니까. 네, 지방에 있는 당협들에서 도당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시당 이런 데서 저런 식으로 분탕 치는 일반 당원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예. 막 이상한 막 발언하고 음. 안철수 대표가 욕설하지도 않았는데 욕설했다고 하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선거를 방해하면 바로 제명이에요. 바로 제명이야. 그럼. 네, 악소리도 못 내고 바로 제명인데, 아니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금 그 수만 명의 당원들이 징계청원을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해서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해가지고 징계청원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의결하거나 윤리심판원에 회부시킬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당 행위자를 만나서 남아달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 이게 말이 참 많이. 그래서 예.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동안 임요한 위원장님한테도 많이 열받으셨고 음. 이준석에 대해서는 수년째 우리가 피가 다 거꾸로 솟고 있고 예. 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예. 되게 고통받는 중이에요. 그렇겠죠. 민주당에서는 주적이고요. 주적이 네.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요. 음. 그리고 근데 당내에서도 집권 여당이 밀어주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든 칼 꽂을 준비를 해볼까라는 그러니까.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한 경험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걸 자기가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누구 한눈으로 스크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도 눈에 훤히 보일 겁니다. 그렇겠지.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고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본인이 어떤 그때 당시 윤석열도 검찰이었지만 아픔도 있지만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난 그 우리 추도식 때나 그 뒤로 만났을 때나 다 애착을 가지고 응원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막상 배지들이나 네, 음. 국민의힘 이제 골수 인사들은 다 사익만 지금 본인 배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라면 준석이랑도 붙겠다라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예. 네, 그것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는 특히 본교 TV 애청자분들께서는 네. 우리 부정선거도 오랫동안 규탄해왔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는데 그 모든 애국 운동에 정반대에 있는 인사가 이준석이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예, 맞아요. 네, 방해꾼이 이준석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겠다거나 이준석을 품겠다거나 이준석을 좀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반개혁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척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은 이준석이고요. 맞아.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되게 너무 좋아하고 띄워주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열렬히 응원했던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 예. 이준석을 칭찬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척해야 돼요. 배척해야 된다. 예. 네, 왜냐하면 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김한길 그럼 어떻게 해요? 김한길은 좌파 출신 아니에요 하고 또 반발 되게 많더라고요. 예. 배척해야지. 이준석은 붙으면 배척해야 돼. 이준석하고 붙으면 배척해야 되고 이준석이 욕하면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네. 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내부에서도 많이 정보를 듣고 다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패권주의 사람들이 김한길을 이렇게 나쁜 프레임을 짜서 밀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당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스스로 찾아뵌 사람이고 김한길 위원장은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완전 자유주의예요. 당을 해체하고 만들고 상습적으로 해서 욕을 먹은 사람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의 큰 틀에서의 대승적 합의, 김병준 위원장까지 세 분이, 김종인은 나중에 배제했죠. 네. 자꾸 뛰려고 하다가 네. 이 3축이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사람들인데 네. 이 세 분께서 큰 틀의 합의 사항으로 이루고 또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국민통합이에요. 국민통합. 우리가 해쳐 모여. 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보수 우파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수 우파 지킨다고 쪼그라들어서 10% 지키실 겁니까? 골수 우파만? 그게 아니고 저같이 멍청하고 우매했던 3040들도 잘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고 국가 안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법치주의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망쳐놓은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미래 평화통일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아이들 우리 세대들 아래 세대들을 어떻게 먹고 살릴 건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먹고 살리는 것에 집중했듯이 대통령 해외 나가면서 지금 계속 세일즈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지킬 사람과 쓸데없이 시비 걸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심술 부려서 나라를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려는 발목 잡고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민주당과 새로운 보수 세력들, 네 세련된 보수 세력들, 네. 네 걔네들을 반개혁 분자로 딱 낙인을 찍고 나머지가 다 합쳐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를 비롯한 공식적인 메시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같이 지키겠다는 어떤 국가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갈 수 있지. 우리 시민들 요즘 이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열받아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네,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김건희 여사님은 자유영웅이실 가능성이 커요. 예술인이고. 네, 그 본인이 이제 뭐 사업가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좌파 복사 오면은 좌파지만 끌어안을 생각도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누구 만날 때 배경 안 보고 만나가지고 저 뒤통수 많이 맞거든요. 예. 누군지 모르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막 평화통일을 뭐 내세우는 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 가치가 평화통일인데 있는 그대로 평화통일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너 저쪽 가고 놀지 말고 그 북한하고의 관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사실 사기성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 모를 일이에요. 근데 통합을 위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뭐라고 했든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죽인 게 뭐예요? 최순실 비선실세론이었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리더인 박근혜가 최순실 따위한테, 죄송하지만 최순실 여사라는 분한테 휘둘린다? 그럼 박근혜는 바보란 얘기예요. 그렇지.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수첩공주다, 불통이다, 뭐 멍청하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실었거든요. 네. 근데 다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약점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거야. 네, 예. 김건희 여사가 약간 좌파적 발언을 한다거나 약간 좀 그냥 소탈한 발언을 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신 게 옛날에 한 것들이 막 드러나면 예. 김건희가 비선실세다. 요즘 막 소문 돌더라고요. 김건희가 인사 다 좌지우지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면 대통령,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그렇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바보를 우리가 대통령 뽑았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예. 대통령께서 다 이러쿵저러쿵,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너무 심하게 자기가 다 이러쿵저러쿵해서 모든 거 밑에 사람들 것까지 다 알고 있어 피곤한 스타일이지 누구한테 뭘 맡겨서 비선실세 자기 뭐 TV 보고 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하고 이준석 부류 그리고 영남 패권주의 뭐 이런 수구 기득권 등에 칼꽂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아서 지금 분위기 잡고 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 의중이 뭐 당무 개입하면 안 되니까 직접 드러나진 않겠지만 예. 비대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이 되든 김병준 위원장이 되든
공천관리위원장이 예를 들면 임유한 위원장이 되든 누가 되든 묻지마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석만 끌어안지 않으면 묻지마 지지야. 이준석만 네네. 끌어안지 않으면. 그리고 이준석은 예. 이준석이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준석은 지금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님 특검 발의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서 판을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태경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같이. 예. 자, 그게 얘네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그럼 우리 시민들은 어때요? 아, 또 김건희 뭐 나오면 어떡해. 우리 불안해. 어떻게 무조건 거부해야 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에이? 그러면 그냥 특검 그래 해봐 하면 돼요. 네, 김 빼버리면 돼요. 거부권 행사하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고 그 전에도 다 탈탈 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것들이 또 가짜 뉴스로 특검하면서 이것도 가짜 뉴스 막 그냥 선거 전에 막 터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터트리고 혼란시킬까봐 그런 거죠. 가짜 선동으로. 그렇죠. 그런 일은 사실 여러 번 겪었어요.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 녹음 파일도 나왔고요. 이번에 좌파 목사 거기도 뭐 김건희 여사님이 뭐 좌파 뭐 문재인 원래 지지했었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네, 그보다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나와봤자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이나 김건희 여사님 아니 이래 뭐 없는데 이놈들은 만들어서 낸다니까. 특검에서 그렇죠. 이게 나왔다. 고민할 특검에서 거는, 이게 나왔다. 네. 이렇게. 네, 고민할 건 그거를 걱정하지 말고 네.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래 하고 우리 같은 스피커들이 이거를 정리를 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준석이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요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거부권 행사하면 어때요? 민주당이 몰아붙이겠죠. 대통령이 와이프를 감싸느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측근들 비리는 뭐 이러고 막 할 거예요. 그런 걸로 또 한 달 또 시끄럽고 그러다가 그럼 이쪽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거부권 행사 이거 국민들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제2의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네요. 우리도 막 권성동 옛날에 탄핵 소추할 때 어땠어요? 울면서 탄핵 소추안 갖다 줬죠. 그런 꼬라지 나는 것보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냥 아마 준비 다 되셨을 거예요. 준비가 아니라 이미 다 털렸다니까요. 도이치모터스 그 그러니까 뭐 딜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PB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 녹음까지 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 털었어요 한 번씩. 예.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래 한번 봐봐.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욕심낸다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본인이 허심탄회하게 인터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가 우리 남편하고 상관없이 내가 바보같이 5천만 원 손해봤던 사건이고 나는 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사람한테 맡겨놨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하고 기존에 검찰 내부에만 있어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들 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시고 털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예. 네 그렇게 김을 뺐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께서 아마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게. 왜냐하면 이준석 하태경과 쟤네들이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민주당이 이제 제2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만약에 3분의 2 가결되잖아요. 예. 그 다음은 곧장 탄핵이에요. 3분의 2가 가결이 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속으로 물밑으로만 이거 막 지금 민심 흔들리고 있어 넘어갔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랑 국민들 눈앞에서 3분의 2가 초록불로 가결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속수무책이에요. 총선은 당연히 물 건너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더 이제 뭐 고단수 또는 훨씬 더 담백한 수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적어도 준석이가 계획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요 그럴싸한 시나리오 이준석의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식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검을 또 받으면 이놈들이 그 특검에 대한 수사가 나오는 것만 기다릴 놈들이 아니거든요. 특검 수사 나오면 뭐 없죠. 별거 없는 건 뭐 다 아는데 이놈들이 가짜 뉴스를 여기서 뭐 특검에서 이거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가 밝혀졌다, 뭐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왔다, 뭐 이걸 막 가짜 뉴스로 막 선거 앞두고 뭐 일주일 앞두고 열흘 앞두고 막 밝혀지기 전, 그러면 이쪽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시간 없이 막 터트린단 말이에요.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미리 지금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가까워질수록 이거 아닌데 하고 말할 시간 없이 그냥 선거가 돼버리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넘어가서 그 김대엽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김대엽 선거 끝난 다음에 밝혀지면, 근데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특검이 아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또 설득력이 있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텐데 그 결정에 우리는 뭐 응원해주고, 단 하나 이준석, 요건 저도 100% 동감입니다.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한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막말로 국힘당도 나중에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국힘당에서 이준석을 끌어들이면 국힘당도 버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니까 끝까지 응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부정선거 어떻게 없이 좀 해주세요.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나머지 다 응원하잖아요. 다. 그것만 좀. 한동훈 장관도 다 응원하잖아요. 다. 그것만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어렵네요. 마치겠습니다.